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야당인 민주당이 도리어 거구정당이고 극좌정당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수주의라 이런 말을 쓰는데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지킴에 있어 가지고 가장 앞장서야 될 그러한 의무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그런 덕목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서야 될 것이 귀족이고 상류층이며 명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으로서 보수주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을 위험을 각오하면서 자기를 헌신한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한 어떠한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공산좌파 스피커들인 패널이라든가 유튜브들이 자유우파 그리고 보수주의에 위배한 일이라고 선동하면서 자유우파 세력들을 이간질시키고 내란 행위라 주장하면서 분열을 시켜서 자유우파의 통합된 힘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그 중심축이 흔들리던 한동훈이고 국민당 내부의 탄핵 찬성파들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절대 공산좌파들의 거짓을 바탕으로 한 이간질에 동요하지 말기를 바라며 우리 모든 자유우파 세력들은 이런 공산좌파들을 척결하고 국가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보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산좌파는 이 둘을 섞어서면서 혼돈을 일으키게 하며 속이려 드는 것입니다. 보수주의란 이 동양에서 그 외국의 이념을 풀이할 때 지킬 보수, 지킬 보에 지킬 수 이 두 글자를 합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수주의라는 것은 현 체제를 지켜나가면서 조금씩 진화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즉 내면으로는 생각이나 이념 혹은 사상이나 철학을 주변 환경의 저항이나 큰 변화로부터 지켜내고 이 겉으로 드러난 틀, 즉 겉으로 드러난 형식까지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의 보수주의는 그 생각이나 이념, 그 내면적인 속은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난 그 형식적인 틀은 국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북한의 그 속의 내용은 다릅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속은. 북한은 막시즘입니다. 즉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주의와 북한의 보수주의는 적입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서로 형식적인 국가라는 그 틀 속에서 자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둘 체제는, 한국의 보수주의와 북한의 보수주의는 투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북한의 보수주의라는 것은 완전히, 용어는 똑같은데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산자파들이 한국의 보수주의에 어긋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즉 내란 행위다, 내란은 한국의 보수주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선포야말로 가장 보수주의 정책에 맞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수주의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진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를 더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보주의에서는 한문으로 이 유명한 학자들이 일본에서 풀이하기를 나아갈 진의 걸음보입니다. 걸음보. 보수주의의 보자는 지킬 보자고 진보주의의 보자는 걸음보입니다. 걸음보.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는 스스로 걸어나가니까 보수주의는 환경에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진화라는 것은 자신의 의도보다는 이렇게 사회 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그러나 진보주의는 스스로 앞으로 걸어나가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진보주의와 북한의 진보주의는 서로 접점이 있습니다. 이 서로 마주칠 부분이 있어요. 왜? 서로가 앞으로 변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전쟁을 전제로 할 수도 있어요. 왜? 투쟁이 극단적으로 되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보주의는 스스로 자기들이 변해 나가니까, 걸어 나가다가 이 애들 동요처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만나지는 것처럼 이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북한의 진보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가 변화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현 체제로 이야기하면, 물론 제3의 체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현 체제로 이야기하면은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게 북한의 진보주의입니다.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의 진보주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자본주의적인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켜서 뭐 여러 가지 길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나누어 볼 때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진보주의와 한국의 진보주의는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진보적인 학자라든가 시민이라든가 국민들은 한국의 진보주의에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7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주의가 그 어떠한 북한의 진보주의와 만나려고 하지 않고 북한의 공산주의, 즉 북한의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 혼란이 일어난 원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한국의 진보라고 말하는 야당이 북한의 진보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부, 쉽게 말하면은 북한의 현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아주 캐캐먹은 그 북한의 세습 체제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버려야 하고 한국의 진보주의를 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냐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한국의 보수주의와 북한의 보수주의는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주의가 그 투쟁의 부추김 혹은 투쟁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투쟁, 대결 혹은 전쟁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7, 80년대 이 민주화 운동 시절에 한국의 국민들은 진보주의에 열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진보주의가 80년에 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라든가 혹은 북한의 지금 전체주의를 개선하는 진보주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보수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두시민혁명군의 유튜브를 보시게 된 분은 오늘부터라도 지금 한국의 진보주의를 발로 차 던져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진보주의는 북한을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이끌어서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단점 혹은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전체주의 혹은 사회주의 혹은 공동체주의를 받아들여서 둘이서 어떠한 제3의 길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해야 하는데 도리어 북한의 보수주의에 한국을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보수주의에 저항을 받게 됨으로써 남북 간에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한국의 공산좌파 혹은 야당, 민주당 또는 진보주의자들이 말로는 평등을 외치면서 우리 속된 말로 서리쿠션으로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보주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진보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강의에 국민의힘 당이라든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발전에 있어서 좀 이념적인 확산을 위해 아나키즘에 대해서 잠깐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 현실에 맞는 진보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이 한 달 이 안팎 전으로 강의한 부분이 있는데 혹 진보주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아나키즘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혹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에다가 그 강의를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지금 한국의 보수주의를 거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한국의 진보주의를 공산자파라고 부르는 것은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이유로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으로서 이에 동조하면서 거구라는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내에 탄핵 찬성파들이 외친 국민의힘 당은 거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기회주의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 울산 국회의원 김상욱 의원의 거구 주장은 정말로 저급하고 유치한 주장이며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정치적인 화장일 뿐입니다.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남은 거구고 또 상대방은 거구고 자기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구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구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내 생각만 옳으니까 그게 지도자일 때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떠한 폭력을 쓰는 것을 거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구를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주장만이 옳다. 그러니까 즉 전체주의. 두 번째로는 그 전체주의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거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 파쇼 혹은 파시즘,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는 나치, 히틀러를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내란, 비상계엄령 선포는 옳지 않지만은 내란은 아니다. 그래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파도 있었고, 탄핵도 옳고 내란은 아니다, 이런 그런 세력도 있었고, 탄핵도 나쁘고 내란도 해당되니까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는 각양각색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일단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법률에 맡기기로 하고 일단 탄핵 소추를 반대하기로 다수결 민주적 절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거구냐 이겁니다. 누군가가 무조건 탄핵 소추에 찬성하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떠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자파, 넓게는 공산자파, 좁게는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의 그 지도부에서 일사불란하게 내란이라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개딸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무실에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그 공산 좌파가 거구인 겁니다. 근데 왜 좌파가 거구냐? 거구와 극자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체주의. 두 번째는 폭력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구나 극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오는 방향만 달랐을 뿐이지 그 결론은 둘이서 딱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구는 극자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 좌파는
민주당은 좌파에서 왔으니까 극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일로서 국민의힘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고, 공산 좌파 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또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딸이라는 사병들에 의해서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지고 언어적인 폭행이 가해지는 그런 거구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에 대통령의 비상대권 혹은 통치권으로서의 계엄령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하위법으로 계엄령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탄핵소추를 보류하고 비상계엄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 이게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한 비상계엄령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를 무시하고 그 극좌 정당인 민주당은 자기들의 아버지인 상습자범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 무죄 추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이런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폭력적으로 다수의 폭력으로서 내란 수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발광하고 언론들이 그게 동조하게 만드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바로 극우이고 극좌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공산좌파 그리고 민주당이 극좌의 전체주의 색깔을 띠게 되었는가 하면은 지금 공산좌파의 아버지이자 상습자범 전과 오범인 이재명이 또다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전체주의적으로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분열의 기미 혹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재명을 방탄하는 전체주의가 깨지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한마디도 어긋나지 않게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 이것이 원인이지 않는가.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사상,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는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한국의 진보주의가 북한의 보수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지키는 것과 공산좌파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는 논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공산좌파를 벗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조금도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없는 거구 집단이 되었다. 혹은 극자 집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상에 대한 전체주의와 함께 그것을 반대하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행동을 하기도 전에 몇 가지의 근거를 들이대면서 숙청을 한다든가 혹은 대중의 위력으로서 폭력을 저지릅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공산좌파들의
개딸들입니다. 이 개딸들은 미친 개처럼 앞뒤가 없어요. 이재명이가 물어 이렇게 말만 하면, 아니면은 그것이 또 국민들한테 들통나가 부끄러우면은, 약으로 말하면은 이 사인을 내리면은 그냥 가서 물어버립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병폐는 그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그 지금 수사권이라든가 경찰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대중의 위력 혹은 폭력을 두려워하면서 묵인하거나 못 본 척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자기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헌법의 사상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경찰권을 발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은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있어요. 이 한국이 얼마나 지금 전체주의화 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개딸들의 활개입니다. 이런 중에 지금 현재 김상욱 의원의 그 유치한 발상 속에는 또 어떤 착각이 있나 하면은 전체주의와 공동체의 통합에 대해서 서로 혼돈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내면의 생각조차 할 수 없이 상위 하달, 위의 뜻이 아래로 무조건 전달되는 것. 즉 중앙에서 내려온 명령 혹은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공동체의 통합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다수결로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수결에서 일치가 되면은 100명 중에 80명이 일치가 되면은 그 구성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결로서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결로 국회의원이 결정되면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서로 의사조정을 해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그거를 밖에 나와서 거부 세력이라서 나는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탈퇴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은 병력에 의무가 있다. 나는 신념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병력 의무를 하지 않겠다. 그럼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낸 게 감옥 가는 대신에 봉사를 해라. 거기와 정치, 똑같은 가치를 가진 일로서 정치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경제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김상욱 의원은 탈당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국민의힘 당에서는 제명을 시켜야 됩니다. 왜? 다수결의, 공동체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는 전체주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 거부 세력이라서 나는 말을 따를 수 없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도 부정해야 되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직도 그만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김상욱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한 사람도 반대 없는 그 어떠한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습니까? 다수결로서 그 사람을 찍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는 공동체의 윤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윤석열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사람은 배신자이고 공동체 윤리를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그런 거구 집단에 관여할 수 없다 하면서 탈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당한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제명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권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일치시키고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한 피치 못할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을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그 구성원 중에는 전체주의도 있고 거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을 가진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한 가지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민주적인 절차가 그 다수결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이번에 탄핵 소추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제명시키기 바랍니다.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로서 유야무야함으로써 이런 배신과 국민의 뜻을 버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그것이 특히 자유우파 국민의힘에서 자주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결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워도 할 수 없다고 했던 비상계엄령 선포와 마찬가지로 자유우파도 이런 독버섯들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그들을 모두 제명시켜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자유우파의 정치 세력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기필코 그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당의 비상계엄령은 정당한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행사이면서 내면의 자유민주주의와 형식적인 국가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한 보수주의의 정당한 행위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인데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한 윤석열의 판단이 옳든 그르든 윤석열이 위법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당한가 안 한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윤석열의 비상대권 발의는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적법한 행위가 한국의 저급한 정치 문화에 기인한 당파 싸움으로 정치 사건화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보수주의다, 진보주의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 내면적인 사상을 떠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진보도 내면은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를 추구하지만은 국가라는 틀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국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라는 게 필요 없다. 더 큰 변화를 내걸자라고 하는 정치 이념인 아나키즘을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국가 공동체를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진보라도 국가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법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이 국가 공동체가 지켜지고 또
좌파든 우파든 존재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모든 국민들은 전체주의적으로 그 민주당의 아버지 상습, 잡범, 오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극좌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척결해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윤리를 배신한 국민의힘 당 내부의 배신자들을 정치 발전을 위해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자유우파의 65%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정당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지지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위임이나 대리의 행사를 위임한 사람이나 대리를 부탁한 사람의 뜻과 반대되는 의사를 행사했다는 그 자체는 위법이고 그 대리권 자체도 무효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번에 국민의힘 당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의원들을 제명시키고 또 국민들은 좌파든 우파든 이번 기회에서는 진보도 마찬가지,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적법했다. 이런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탄핵 심판에서 기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지합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회 혼란을 유도한 이 전체주의 상습 잡범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내란 수계, 내란 집단을 이번에 박살내도록 합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적어도 진보주의라는 사람들은 좀 더 합리적인 사상을 가진 세력 혹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진보주의의 이성적인 태도를 우리 국민들에게 표시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부 그리고 내란 그러면서 공동체의 어떤 일치나 통합을 위한 다수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늘 응원하시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